제가 진짜 최악 상황 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과도하게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연간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 2022년에 109.4였습니다. 이게 2020년이 100이거든요. 기준이 2020년. 109.4였는데 2023년에는 103.7로 떨어졌습니다. 와우. 이거는 여러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한번 있긴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IMF 외환위기 때 1998년에 지금 8.8로 돼 있잖아요. 98년입니다. 98년, 88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998년에 8.8%였거든요. 그런데 1997년에 9.9%였습니다. 9.9%에서 8.8%로 떨어진 이후 진짜 25년 만에 편의점 소매 판매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저는 대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 중에 말입니다. 보통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이 250업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불변의 진리로 평균 매출액 내지는 평균 순이익이 계속 플러스로 돌아서고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목 좋은 곳에다가 편의점을 하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하거든요. 사실 24시간 열어놓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지만 그래도 밤에 알바도 쓰고 가족도 나오게 일하게 하고 하면서 24시간을 돌려가면서 1년에 그렇죠. 200만 원, 300만 원 월 계속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게 이게 편의점이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의 소매 판매액 지수가 꼬꾸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바닥경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편의점이 꼬꾸라졌다는 것은 다른 것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가 완전히 부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식료품점 2022년 마이너스 2.5%, 2024년 마이너스 2.6%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료점은요. 이게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외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료품 소매 판매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바닥 경제가 무너지면 저성장의 기조가 길어지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편의점이 이렇게 꼬꾸라질 거라고는 아마도 말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을 나타내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거든요. 편의점이 동네 어귀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입니다. 들렀다가 뭐라도 하나 사갖고 나오는 게 편의점인데 이 편의점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시장에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아니에요. 꽝꽝 얼어붙었다예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가 떨어지면 결국 최악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음식료점까지도 망하고 있잖아요. 카페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다가 호프집, 선술집도 지금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영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건데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소매 판매가 나쁘다는 했습니다. 2022년에 소매 판매 전체가 마이너스 0.3%, 2023년에는 마이너스 1.4%로 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편의점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 뭐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는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마저 이렇게 떨어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최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고금리 때문에 이제는 이자 매운이라고 정신없고요. 고물가 때문에 편의점도 안 가는 뜻이 돼요. 편의점도. 야, 이거의 경제가 좋아지려는 게 진짜 어렵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지표만 보더라도요.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타격이 굉장히 큰데 편의점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여러분 자영업자들 빚 못 갚습니다. 제가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게 이거예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건요. 부채 폭발의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2023년 1052조 6천억 원이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만 53.7%가 늘었고요. 금액으로 보더라도요. 367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019년에 684조 9천억 원이 1052조 6천억 원이 됐으니까요. 편의점마저도 장사가 안 된다. 식당은 더 안 되고요. 선술집은 어렵고요. 여기에다가 빵집까지도 많이 어려워진다면요. 자영업자들은요. 부채 갚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틸까요? 돈 없이 버티는 시간이 2년도 사실상은 길거든요. 3년까지 길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진짜 최악 상황 옵니다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소매 판매가 2년이 아니라 3년까지 증가가 된다고 했을 때 충격의 파고는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까요?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거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아진다고는 하나 소비 영역은 지금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수출 영역만 좋아진다고 하니 이게 서민 경제에는요.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아마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 분들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는 아마 종합을 해보나 마나 지금 이대로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통제방역 이렇게 하면 경제 완전히 무너져서 서민경제가 박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현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집단이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이대로면요. 우리 경제, 서민경제는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